저를 비롯해서 저희 가족 그리고 제 주위에 정말 저혈압 환자분들이 많은데 저혈압은 검색을 해도 뭐 내용이 안 나와요. 고혈압에 비해서 한 100만 분의 1도 안 될 것 같아요. 연구도 거의 없고 굉장히 소외된, 아무도 관심이 없는, 소위 말해서 순환기의 아싸입니다. 아싸. 그래서 우리 저혈압인들이여 일어나라. 제가 아무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질환들에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저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지만 어떠한 자료도 찾을 수 없는 저혈압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운동한 내 가슴 닥터입니다. 자, 우리가 저혈압이 더 위험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저혈압인데 제가 고혈압 환자보다 더 위험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자, 그 얘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자, 왜 사실이 아닌지 그 말의 기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저혈압의 그 정의와 분류를 보면 우리가 정상혈압이 120, 80 미만이고요. 고혈압은 140에 90 이상이에요. 그 사이가 고혈압 전 단계 또는 전고혈압기라고 하고요. 저혈압이라고 하는 거는 90에 60 미만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혈압이 90에 60이었는데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저는 저혈압이 아닙니다. 기준상으로 90에 60 미만, 그러니까 85에 뭐 55 이런 분들이 저혈압이에요. 90에 60인 환자분들은 그냥 정상 안에서 혈압이 낮은 편인 거지 저혈압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준은 그렇게 되고요. 여기서 저혈압의 분류가 급성과 만성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혈압이 괜찮았는데 갑자기 혈압이 떨어진 거를 급성 저혈압이라 하고 원래부터 혈압이 낮은 거를 만성 저혈압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혈압이 더 위험하다는 거는 이 급성 저혈압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정상이었거나 고혈압이었던 사람이 90에 60보다 더 내려가는 급성 저혈압을 쇼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쇼크가 진짜 위험한 거죠. 사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죽으면 혈압이 0이 되잖아요. 그 혈압이 떨어지면서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혈압이 떨어지는 그 단계가 죽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급성 저혈압 쇼크예요. 그래서 뇌나 척수에 문제가 생기는 중추성 쇼크, 피를 흘리거나 탈수가 되는 저혈량 쇼크, 심부전이나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인성 쇼크, 감염으로 인한 폐혈성 쇼크로 나눌 수 있고 이 네 가지는 다 중환자실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이분들이 다 생사에 기로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혈압이 더 위험하다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혈압이 낮으면 대부분 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만성 저혈압이고 이 중에서도 증상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저혈압의 증상은 현기증이나 권태감, 두통, 두근거림, 피로감, 식욕감, 힘이 부족하고 피로해지기 쉽고 나른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저혈압의 증상이 되겠고 이런 증상이 없는 그냥 만성 저혈압을 본태성 저혈압이라고 해요. 딱히 이유가 없이 그냥 생활습관 때문에 생기는 고혈압을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이 증상이 없는 만성 저혈압을 본태성 저혈압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본태성 저혈압인데 본태성 저혈압은 병이 아닙니다. 자, 증상이 없는 저혈압은 치료의 대상이 아니다. 이거는 그냥 그대로 사시면 돼요. 사시면 되고 만성 저혈압이긴 하지만 증상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고 이 중에서 반사성 저혈압을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해요. 즉 말해서 무언가 자율신경계의 반사작용으로 인해서 갑자기 저혈압이 생기는 거를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태성 저혈압하고 기립성 저혈압 두 가지만 딱 알아볼게요. 또 한 가지, 저혈압은 빈혈하고 거의 대부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도 본태성 저혈압인데 빈혈이 전혀 없습니다. 빈혈이라는 거는 피 수치가 모자라다는 거고 대부분 여자분들 주기적으로 월경을 하시니까 피가 모자라는 빈혈이 가지고 있어요. 저혈압이 있는 사람이 빈혈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직접적인 연관은 사실상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혈압과 빈혈과 어지럼증도 세 개가 다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저혈압이 있다고 해서 어지러운 것도 아니고 빈혈이 있다고 해서 어지러운 것도 아니고 빈혈이 있다고 해서 저혈압이 다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 다른 병입니다. 빈혈이 있으면 기력이 없고 식욕이 떨어지고 심하면 숨이 차고 보통은 요 세 가지 증상이 많습니다. 어지럽다든지 혈압이 내려간다든지 이런 건 빈혈하고 대부분 상관이 없어요. 이런 본태성 저혈압은 건강 상태가 좋은 사람의 약 3.5%에서 발견된다고 해요. 보통은 여자분이 좀 더 근육량이 적고 허약한 체질이 많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여름이 되면 탈수가 되기도 하고 혈관이 늘어나기 때문에 누구나 혈압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약간 혈압이 낮은 사람이 여름 되면 완전히 저혈압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서 여름에 저혈압 환자가 많고 반대로 겨울에 고혈압 환자가 많겠죠. 이렇게 보듯이 7월, 8월에 저혈압 환자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젊은 사람들이 저혈압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고령에서 저혈압 환자가 더 많아요. 이게 뭐냐면 저혈압 진료 인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혈압으로 진료를 보러 온 사람들이 고령이 많다는 거지 사실 젊은 사람들에서 저혈압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병원에 진료를 보러 안 오니까 통계가 안 잡히겠죠. 그리고 저체중 환자에서 본태성 저혈압 환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뭐 내과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한방에서 얘기하는 건데, 허약 체질일수록 이런 본태성 저혈압이 많다고 해요. 저는 뭐 어린 시절부터 아주 전형적인 허약 체질이었어요. 근데 이게 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한방에서는 허약 체질에서 저혈압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자가 저혈압이 더 많다고 했는데, 보면 남자는 젊은 나이에는 저혈압이 거의 없는데 50대부터 역전되기 시작해서 나이가 들면 남자 저혈압이 훨씬 많습니다. 나이 들수록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여자는 사실상 비슷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고혈압 유병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남자는 이렇게 고혈압 유병률이 나이 올라감에 따라 이렇게 천천히 자연스럽게 올라가는데, 여자는 40대까지는 고혈압 환자 거의 없습니다. 근데 50대부터 급격히 늘어나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50세 전후로 해서 갱년기, 폐경이 되는데, 폐경이 된다고 해서 그 호르몬 때문에 고혈압이 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폐경이 되면서 체중이 급격하게 늘어요. 그래서 폐경이 돼도 체중이 급격하게 안 느는 사람은 고혈압 당뇨 유병률이 그렇게까지 올라가진 않는데, 그때 살이 확 쪄버린 사람은 혈압 당뇨가 생기기 쉬워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이렇게 갑자기 혈압이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반대로 저혈압은 살이 찌면서 치료가 되겠죠. 그래서 폐경 전후로 해서 오히려 약간 줄어들거나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50대 여자 환자분들이 고혈압 첫 진단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런 분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나는 분명히 젊을 때 저혈압이었는데 왜 갑자기 고혈압이 된 거냐, 이게 무슨 이유가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은 아까 말한 대로 폐경 전후로 체중 증가가 원인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본인이 저혈압에서 갑자기 고혈압이 됐다고 너무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부정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런 증상이 없는 본태성 저혈압은 치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몸에 진짜 문제는 없나? 보면 본태성 저혈압의 경우 도리어 장수하는 경향이 있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없는데 일부 보고에서 본태성 저혈압 환자가 주의력과 기억력 결핍이 동반될 수 있다,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오 클리닉 홈페이지 보면 혈압이 너무 낮으면 충분한 산소를 공급을 못해서 심장과 뇌 손상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혈압이 얼마나 낮으면 뇌 손상이 오는가? 평균 동맥 혈압이라고 있어요. 이완기 곱하기 2 더하기 수축기를 3으로 나눈 값이 평균 동맥 혈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120에 80인 사람은 평균 동맥 혈압이 93이고요. 90에 60인 사람은 평균 동맥 혈압이 70이에요. 그런데 이런 평균 동맥 혈압이 65 미만일 경우에 뇌에 산소가 안 갈 수 있어요. 그래서 90에 60까지는 대부분 문제 없고, 그보다 더 낮으면 뇌에 산소가 덜 갈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만성 본태성 저혈압이고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너무 낮은 건 확실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혈압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오늘 짧게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고혈압 환자가 짠 음식, 기름진 음식 피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과일, 야채, 현미 많이 먹고 금주, 금연하면 혈압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혈압 환자가 그러면 거꾸로 하면 혈압이 오르겠구나 싶어서 짜고 기름진 음식 많이 먹고 야채, 과일, 현미, 운동 줄이고 꾸준한 음주, 흡연 이렇게 하면 저혈압이 치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자, 저혈압 이기는 방식이 고혈압 생활 방식과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뚱뚱한 사람이 살 빼는 방법하고 원래 살이 안 찌는 마른 체질인 사람이 살찌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닭가슴살, 계란, 흰자 많이 먹고 근육 운동하고 술 끊고 규칙적으로 자고 충분히 휴식하는 게 살찌는 사람이 살 빼는 방법이고, 살 안 찌는 사람이 살찌는 방법이에요. 마찬가지로 고혈압 환자가 혈압 낮추는 방법하고 저혈압 환자가 혈압 올리는 방법이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방법 전체에서 저염식만 너무 심하게만 안 하시면 돼요. 저염식은 확실히 혈압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소금을 많이 먹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먹는 평균 정도만 하시면 되고, 극단적인 저염식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균형 잡힌 식사와 양질의 단백질, 지방이 적은 동물성 단백질 먹고, 운동 규칙적으로 하시고, 뭐 소화 잘 되는 거 먹고, 음주 흡연 하지 마시고, 근육 운동 많이 하시면 돼요. 자, 그 중에서도 특히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이혜영 교수님께서는 하체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라고 강조를 하세요. 그래서 스쿼트 같은 하체 운동 많이 하시면 됩니다. 스쿼트 하는 방법은 제 다른 영상 또 참조해 주시고요. 거기에 적절하게 커피와 염분을 섭취하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기립성 저혈압 설명드릴게요. 뭐 평소에 저혈압이 있을 수도 있고 정상혈압일 수도 있는데, 갑자기
누워있거나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어지러워서 기절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 실제로 기절하거나, 이거를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그림처럼 갑자기 일어났을 때 머리 쪽에 피가 일시적으로 쑥 빠지면서 다리로 몰리면서 머리에 피가 안 가서 기절할 것 같거나 기절하는 게 기립성 저혈압이고요. 원인은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보통은 원인 불명이 많고, 그래서 원인 불명, 그게 자율신경 실조증이고요. 그 다음에 뭐 탈수같이 만성적인 혈량 감소가 있다거나, 기립성 저혈압을 일으키는 약물들이 또 많아요. 자, 약물 보시면 대부분의 혈압약이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이니까 당연히 기립성 저혈압이 잘 생깁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거는 남자분들 전립선 약이 기립성 저혈압을 굉장히 많이 일으켜요. 전립선 약 드시는 남자분들이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전립선 치료를 하다가 기립성 저혈압이 왔다 그러면 전립선 약을 처방한 주치의와 반드시 상의해서 약을 변경하거나 조절을 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머리에서 피가 안 빠져나가게 꽉 잡아줘야 되는데 이런 탄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립성 저혈압이 잘 생기고요. 증상은 아까 말한 대로 시야가 흐려지거나 캄캄해지면서 실신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완전히 실신해버리는, 이게 기립성 저혈압이에요. 검사 방법은 누워있을 때, 앉아있을 때, 서있을 때 혈압을 3번 재거나, 아니면 기립경 검사라고 해서 이렇게 테이블에 올라가는 이런 검사를 통해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기립성 저혈압을 완치시키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방법은 없고, 그냥 기립성 저혈압이 덜 생기거나 아니면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는 게 치료예요. 그래서 원인 약물이 있다면 원인 약물을 변경하거나 조절을 좀 해야 되고요. 생활습관 변경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절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기립성 저혈압이 일시적으로 뇌에 산소가 안 간다고 해서 만성적인 문제인 치매나 이런 게 온다는 보고는 없거든요. 뇌손상이 오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진짜 기절을 해서 쓰러져 가지고 2차 상해가 발생하는 게, 그게 기립성 저혈압의 정말 의학적인 문제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기립성 저혈압으로 기절해서 어디에 때려박지만 않으면 대부분 큰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안 때려박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절해서 안 때려박기 위해서는 누운 자세에서 앉은 자세까지, 그리고 앉은 자세에서 선 자세까지 단계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누웠다가 앉을 때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정신이 돌아오는 거를 기다렸다가 움직이고, 또 앉았다 설 때 또 5초에서 10초 정도 기다리면서 정신이 돌아올 때까지 뇌로 피가 공급되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신이 차려졌을 때 움직이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갑자기 움직이다가 기절하면 꼬꾸라 박아서 진짜 큰 부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수분 섭취 많이 하고, 잘 때 머리를 조금 올리고 자면 좋아요. 그리고 발에 의학용 탄성 스타킹이 있어요. 이런 걸 착용하고 생활을 하면 좀 더 피가 위로 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나서 혈압이 떨어지는 식후 저혈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때려박는 게 문제고, 내가 언제 기립성 저혈압이 잘 생기는지를 알면 좀 조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히 기립성 저혈압이 잘 생기는 상황이 언제냐? 주로 아침에 잘 생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식후에 잘 생깁니다. 그리고 이거 중요해요. 아까 저혈압을 탈출하기 위해서 하체 운동을 많이 하라고 했는데, 하체 운동을 하면 일시적으로 기립성 저혈압이 굉장히 심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스쿼트 하고 나서 기절 많이 해요. 그래서 스쿼트는 저혈압을 탈출하기 위해서 많이 하셔야겠지만, 이런 스쿼트 하는 중에는 기립성 저혈압으로 기절하는 거를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거 엄청 중요해요. 목욕탕이 가장 기립성 저혈압이 잘 생겨요. 그래서 목욕탕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뜨거운 물에 있으면 혈관이 다 이완되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심한 기립성 저혈압이 옵니다. 처음 뜨거운 물 들어갔다 딱 핑 도는 거야 내가. 꽝 기절했었는데. 그래서 가장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버스에서도 굉장히 잘 생겨요. 왜냐? 버스에서 특히 요 자리 있잖아요. 버스 많이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자리가 굉장히 다리를 오랜 시간 구부리고 앉아 있어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리를 구부리고 오래 있으면 다리 쪽으로 피가 확 쏠립니다. 그 상태에서 벨 누르고 내리려고 딱 일어나면 버스에서 쓰러지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뭐 이 자리뿐만 아니라 모든 자리에서 버스에서 일어날 때 특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하체 운동, 목욕탕, 버스 이 세 가지 경우에는 정말 기절할 뻔한 적이 많아요. 그리고 살면서 진짜로 기절한 적이 2번 있었는데 2번 다 목욕탕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목욕탕에서 일어났는데 제 자리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기억이 하나도 없고, 제가 목욕탕 어딘가에 처박혀 가지고 다리에서 피를 굉장히 많이 흘리면서 깬 적이 있어요. 정말 사실 아찔하죠. 그래서 이런 경험 있는 분들은 본인이 기립성 저혈압이 정말 심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특히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한 대로 목욕탕에서 앉았다 일어날 때는 한참 한 20-30초 이상 정신이 돌아오는 걸 완전히 확인한 후에 움직이는 게 좋아요. 진짜 목욕탕에서 큰 사고 납니다. 결론적으로 아침에 밥 먹고 운동하고 목욕하고 나서 버스 타고 가다가 일어나면 완전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증상이 없는 만성 저혈압인 본태성 저혈압과 앉았다 일어날 때 핑 돌면서 앞이 캄캄해지면서 쓰러질 것 같은 기립성 저혈압 2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요. 오늘도 세 줄 요약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